네, 2월 15일 화요일 오늘도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도 시장이 지수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FOMC 불확실성이 지수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은데 이런 장세에서는 또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뭐 관망세다, 눈치 보기 장세다 이야기를 벌써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지난주에는 이제 물가지표 발표가 또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물가지표 발표 동향에 이제 주목을 좀 했었고 요번 주는 이제 가장 큰 이벤트,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증시처럼 신흥국 시장에 속해 있는 이런 나라들은 통화정책과 관련된 이제 민감도가 상당히 좀 높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번 6월달 FOMC는 상징적으로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는 게 과연 조기 테이퍼링이라든지 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연준이 뭔가 좀 변화된 스탠스를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하반기 때도 이제 계속 좀 시간 끌기를 하면서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불식되는 것까지 좀 기다리면서 아주 끈기 있는 통화 정책을 좀 유지를 해 나갈 건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변곡점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이 FOMC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을 좀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눈치 보면서 뭐 환율이 1110원대 까지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매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반영이 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갈 때 막 추격 매수하고 따라붙는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길목을 지키는 전략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짧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좀 챙기는 그런 전략이 이제 유효한 그런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까지는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뭐 그런 상황에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또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 중에서 또 길목지키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빠른 순환매 속에서 반등 전에 길목을 지키는 전략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빠른 순환매 속에서 오늘 또 해운주와 조선주는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특히 HMM이 오버행 이슈가 불거지면서 두 번 하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쪽 섹터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흥슬라. 네. HMM이 어저께 이제 산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이게 이제 주가를 좀 희석시키는 요인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전환사채는 처음에는 이제 사채로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이제 전환권을 행사하면서 주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잠재 유통 주식 숫자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오버행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조금 이제 개파락 출발을 했거든요. 다만 요 이제 오버행 이슈는 사실 업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기보다는 수급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것 때문에 다른 조선업종이라든지 해운업종 종목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HMM은 제가 뭐 무료 방송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5만 원대 이제 단기 고점 이후에 한두 달 정도는 분명히 좀 기간 조정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워낙 주가가 좀 급하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업황과 상관없이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좀 필요하다. 매물 소화 과정을 이제 거치는 와중에 오버행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좀 개파락 출발한 거고요. 오히려 조선업종이나 해운업종은 충분히 지금 한 달 반 가까이 이제 조정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해드렸던 현대미포조선 역시나 뭐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주가가 이제 거의 10만 원 근처까지 이제 급등을 했다가 한 두 달 가까이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요런 자리 이제 조정이 끝나는 마무리 국면에서 이제 매수를 조금 해놓고 다시 한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오는, 역시나 이것도 제가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목 지키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HSD 엔진도 오늘 뭐 대주주 지분 매각과 관련된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거의 한 15% 가까이 지금 급락세가 좀 떨어졌었는데 낙폭을 좀 줄이면서 저점 반응이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역시나 HSD 엔진 역시도 뭐 업황과 관련된 이슈로 보다는 수급적인 이슈, 뭐 지분 관계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된 거기 때문에 업황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역시나 또 추세 하단 부분에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된 것 같고요. 포스코도 마찬가지. 사실상 이제 철강 관련된 이제 중국발 악재는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주가에 있는 반영이 좀 됐다라고 보여져요. 철강주들도 마찬가지로 한 달 반 정도의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조정이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 34만 원 정도 부분에서는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기술주들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배터리 종목들도 살아나고 있지만 또 경기 민감주들의 순환매는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호흡을 조금 길게 가지신다면 오히려 이렇게 좀 빠져있는 종목을 여러분들 잘 사놓으시고 중기 관점으로 좀 기다려 보신다.
된다면은 충분히 가격 회복이 가능하다. 하반기 때도 뭐 아무래도 조선업이라든지 철강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장은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를 좀 해보는 전략을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MM의 전환사채 이슈는 단순한 수급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무관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조선주와 철강주 현재 구간에서 저점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남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우리 영민 DJ가 지금까지 편입한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하나마이크론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은 네. 어떨까요? 반도체 종목 중에 정말 오랜만에 목표가를 달성을 네. 했어요. 5월 말에 이제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그때도 저점이었지만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좀 횡보를 하면서 14,000원대 아래에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좀 줬거든요. 13,500원대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온 이슈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외주 후공정과 관련해서 1조 원대 규모 이제 턴키 계약을 하나마이크론한테 맡길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제 얘기가 보도가 좀 되면서 사실상 이제 하나마이크론의 주가가 조금 들썩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장 초반에 이제 10%가 넘게 급등을 하면서 뭐 13,400원 매수가 대비해서는 한 20% 가까이 수익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요 하나마이크론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원익 QNC라든지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장 초반에 이제 조금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반도체 업종만 제외하고 다른 업종 지금 다 올라가는 것 같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뭐 인터넷 업종도 반등 주죠. 인터넷, 뭐 게임,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살아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한 번씩 올라왔잖아요. 지금 거의 유일하게 기술적 반등이 이제 진행이 안 된 섹터가 이제 반도체 업종이라고 보면은 사실상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FMC 이슈가 이제 좀 끝나고 나면 외국인 기관들의 이제 수급 여건이 조금 좋아진다면 분명히 이제 단기 반등 정도는 한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하반기 업황을 감안했을 때 뭐 반도체 종목은 정말 지루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괴롭히는 업종이긴 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이다라는 거는 좀 분명해 보이고요. 하나마이크론을 혹시나 놓치신 분들은 또 후속주로 뭐 똑같은 외주 후공정 기업 한미 반도체 제가 여러분들께도 뭐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충분히 지금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외주 후공정의 이제 중요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결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뭐 TSMC라든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사실상 이제 설비 투자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고 모든 공정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패키징이라든지 테스트 이런 공정들을 한꺼번에 이제 맡아서 외주를 해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의 이제 가치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내 쪽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의 비중이 조금 더 높고 해외 쪽에서는 아무래도 한미 반도체의 비중이 훨씬 더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종목을 함께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현재 20%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후속주로 한미 반도체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FMC 이후에 반도체 쪽의 반등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클래시스를 가지고 왔는데 뭐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강하게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상승 탄력 계속해서 이어갈까요? 어제 제가 이제 시장 조사를 좀 했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분장실에서 우리 아나운서 분들께서 실제로 화장품 수요가 늘어나느냐 아니면 피부 미용 이 시술과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느냐 조사를 이제 간단하게 좀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피부 미용과 관련된 수요가 더 크게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어저께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오늘 클래시스가 거의 한 5, 6% 가까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사실 거의 대부분 오늘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 흐름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어제까지 이제 차트 흐름이 좀 괜찮았는데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5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뭐 주가의 추세도 아주 이쁘게 지금 잘 형성되고 있고 거래도 다시금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 직전 고점이 이제 17,500원에서 18,000원대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잘 지금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고점이 이제 17,900원이었기 때문에 요 자리를 이제 뚫고 올라간다면 박스권을 이제 탈피하는 상승 추세가 조금 이어지겠다. 아무래도 이게 오늘까지 5일 연속으로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5일선 이격 조정 내지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뭐 19,000원, 20,000원까지는 무난하게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클래시스는 피부 미용 슈링크 의료기기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나 K컬처가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 지역, 뭐 브라질이라든지 동남아 지역에서 많은 이제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국내 매출 비중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 비중이 이제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출주로서에도 가능성을 한번 염두를 좀 해두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클래시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목표가 19,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 잘 들어봤고요. 오늘도 시청자 문자 상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들 들어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BH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7,300원에 비중 10% 들고 계신데 매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BH가 사실은 최근에 이 소재 종목들, 뭐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정말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했어요. 지난 이제 2월 달에 단기 고점, 1, 2월 달에 만들었던 이제 고점 이후로 주가가 워낙 좀 크게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2만 원대 위에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자리에서 저는 오히려 매도를 할 게 아니라 매수를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BH는 지금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분야에 다 지금 다리를 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판 쪽도 지금 좋아지고 있고 5G 서서히 이제 업황 회복이 좀 되고 있고 전장이라든지 이런 쪽도 계속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BH는 오히려 이제 18,000원대 구간이라면 적극적인 매수를 고려해봐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뭐 오늘 진단을 좀 해드릴 때는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 22,000원 정도까지의 단기 목표가를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 의견 주셨고요. 적극적인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목표가를 22,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저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영민 DJ 원샷 원킬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요. 1,400원의 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알파벳으로 이제 NEW, 영화 드라마 컨텐츠를 이제 제작하는 전문 제작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되게 좀 안 좋았던 회사예요. 4년 연속으로 지금 계속 적자가 좀 나타나고 있고, 드디어 이제 올해 이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서 흑자 기조로 이제 전환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좀 디테일하게 이 회사가 왜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좀 높은지를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영화나 드라마 제작하는 기업들은 OTT의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이제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들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낙원의 밤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들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그 느와르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 차성원 배우가 이제 주연을 했는데요. 평도 상당히 좀 좋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시청을 하셨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낙원의 밤을 이제 제작했던 회사가 바로 이제 뉴라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분기 때 이 낙원의 밤을 넷플릭스에 이제 제작을 하고 공급을 했고요. 드라마 이제 나라라 개천용 그 권상우 배우가 이제 출연했던 드라마거든요. 요 드라마도 사실 시청률이 상당히 좀 좋았고, 나중에 이제 막 정우성 배우가 카메오로 막 출연을 하기도 했고 대체 출연을 하기도 하면서 더 이슈가 많이 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요런 이제 컨텐츠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작하는 기업이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4월 30일 날 요 회사가 디즈니하고 5년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때부터 오히려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좀 빠지기 시작했어요. 12월 달부터 이제 OTT 수혜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주가가 올라갔었다가 기다렸던 이제 재료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주가가 이렇게 이제 급락을 좀 했거든요. 사실상 이제 소문에 사선 뉴스에 팔라라는 이제 그 격언대로 뉴스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차익 실현이 급하게 이제 몰리면서 주가가 무너진 것도 있고, 1분기에도 사실상 실적이 계속해서 이제 적자였다라는 거, 그 이슈 두 가지가 좀 겹치면서 주가는 좀 조정을 좀 충분히 좀 받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론칭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때 지금 거의 한 2개의 드라마 제작비가 한 660억 정도 이제 들어갔는데요. 그 2개의 드라마를 제작을 해가지고 디즈니 플러스에다가 납품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40% 정도 이제 영업 마진을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올해 하반기가 지나고 나면 660억에 이제 40억 정도라고 하면 단순 계산만 해도 이제 영업 마진이 거의 200억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이제 금액이 이익으로 이제 좀 추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분명히 이제 실적이 흑자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VFX 이제 특수 효과를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상장 기업 중에는 이제 덱스터라든지 위직 스튜디오가 VFX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장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로 이 뉴의 자회사 중에 엔진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VFX를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자회사도 있는데요. 요 자회사의 이제
실적도 뚜렷하게 이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실적 흑자 전환의 가능성을 좀 높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다른 컨텐츠 제작하는 회사들과 차별된 요소는 뭐냐면 단순히 드라마만 제작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 NEW가 시작은 이제 영화 제작 배급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디즈니하고 드라마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지만 향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영화 쪽으로도 사업 영역이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지금 10,000원대 자리에서 정말 오랫동안 지금 행보하고 있잖아요. 이제 바닥에서 큰 거래만 한번 좀 붙어준다면은 충분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매수 가격은 1,400원 현재가로 편입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2,000원, 손절 가격은 9,600원으로 짧게 손절 가격 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 소멸로 인해서 4월 말부터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적 회복과 함께 주가 역시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원샷 원킬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네, 42,550원에 PSK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목표가를 터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FMC가 지나고 나면 어쨌든 반도체 업종도 한 번 정도 이제 강한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이제 도래를 했다라는 차원에서 역시 이제 조정받고 있는 자리에서 미리 좀 선점해 둘 수 있는 반도체 이제 전공정 장비 핵심 기업으로 PSK를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PR 스트립 장비 글로벌 시장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PSK는 반도체 업종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잘 아시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PR 스트립 장비가 뭐냐?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우리가 이제 노광 공정 다들 아시잖아요. 그 ASML에서 만드는 그 한 대에 막 수천억 하는 그 노광 장비, 노광 공정을 할 때 포토레지스트, 광광액이라고 하잖아요. 그 포토레지스트를 도포를 해가지고 노광 공정이 이제 빛을 쬐고 난 이후에 그걸 이제 웨이퍼에 이제 회로를 새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공정을 진행하고 나면 감광액이 남아있거든요. 그 남아있는 감광액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장비가 바로 PR 스트립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유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뭐 음료수 같은 걸 마시다가 음료수를 흘리면 손으로 쓱 닦을 수도 있고 그냥 수건이나 휴지 같은 걸로 닦아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 감광액, 웨이퍼에 이제 도포되어 있는 감광액을 닦아내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이걸 정말 정밀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제거를 좀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포토레지스트 이 제거하는 PR 스트립 장비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특히 노광 공정은 뭐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사실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공정에서도 폭넓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의 이제 수요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기업이다. 1분기 때 이 PSK가 실적 공시가 이미 나왔잖아요. 영업이익이 한 249억 정도를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2분기 때도 또 사상 최대 실적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255억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이 나올 거고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00억 원 이상의 이제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장비 종목들 특히나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다소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의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이 거의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지금 가격 회복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소부장 기업들은 아직까지 이제 반등이 상당히 좀 약하다. 그러면 저점 부분에서 미리 매수를 좀 해놓고 일시적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하고 디커플링이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우리 반도체 종목들, 소부장 종목들도 또 2분기가 이제 끝나갈 무렵이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가지고 또 분명히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공정 장비 핵심 종목 PSK를 미리 좀 선점해 두는 전략이 좀 유효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550원 현재가로 편입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5만 원, 손절 가격은 39,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PSK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혹시 오늘도 무료 방송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거거든요. 사실상 시장은 살아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답답한 흐름, FMC 이후에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종목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